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84명이나 늘어나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연장 여부 주말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격리 없는 해외여행으로 기대를 모았던 트래블 버블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에 시행 전부터 차질이 우려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가 1억 원씩 내리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또다시 집값 고점을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선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수 거래가 시세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84명이나 늘어나 누적 18만 2,2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산세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봉쇄에 준하는 플러스 알파 조치까지 더해져야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최소 4주 정도 진행해야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중대본은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선 공연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코로나19의 상흔 노동시장의 3가지 이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난 부정적 요인으로 실업의 장기화를 꼽았습니다. 올 상반기 구직기간 4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월 평균 4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올 6월 현재 단기 실업자가 15.5% 증가하는 동안 장기 실업자는 26.4%나 급증한 겁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남긴 부정적 요인이 코로나가 끝나도 향후 고용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역 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며 오는 24일 첫 비행기가 사이판으로 뜹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실제로 떠날 승객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벌써부터 김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예약 홈페이지. 23일까지 검색되지 않았던 사이판행 항공편이 24일부터는 나옵니다. 이 항공편은 자가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토록 한 트래블 버블을 통한 첫 항공편.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미국령 북마리아 제도가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항공편 예약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의 3대 여행사를 통해 24일 사이판으로 향하는 트래블 버블 예약자는 총 2명으로 고작 한 팀입니다. 사실상 거의 전무한 셈입니다. 여행 산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를 싹 틔운 트래블 버블이 코로나 재유행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추석 기간 예약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A 여행사의 경우 추석 예약률은 40%까지 올라갔지만 코로나 4차 유행 이후 문의조차 사라졌습니다. 트래블 버블 예약률이 저조한 것은 낮은 백신 접종률이 원인이지만 업계에선 여행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사이판이라는 곳이 아동 동반 가족 여행이나 이 젊은 커플들 중심의 여행지인데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트래블 버블 상품에는 그런 수요를 좀 이렇게 부합시키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출발 도착 시 진행하는 20만 원 상당의 PCR 검사 비용도 부담입니다. 여행업계는 사이판 여행이 흥행해 또 다른 트래블 버블 체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던 터라 저조한 수요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를 백지화하자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일주일 새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도 최대 1억 원씩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세 매물은 163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26%나 늘어났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 시영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일주일 전 22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났고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자 전셋값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전세 호가는 이달 초 8억 원대 후반에서 9억 원 정도였는데 실거주 규제가 없어진 13일 이후엔 7억 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도 전용 50제곱미터가 이달 17일 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2억 6,250만 원짜리 전세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전용 58제곱미터는 3억 3천만 원 정도였던 전세 호가가 최근 2억 8천만 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서울 또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은 주택 가격의 1, 2개월 선행하는 수급 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부동산 분양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기대 심리를 제어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며 실수요 보호와 시장 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선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위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고점 우려를 또다시 표현한 건데요. 시장에선 거래 절벽에 따른 소수의 거래 건수가 시세를 좌우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팬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거듭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한은이 하반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 것도 홍 부총리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서울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은 재건축, 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 심리가 주택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집값 꼭지론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란 단어도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장의 서울 쪽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시작됐고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매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5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1,200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거래 급감 분위기를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최근 140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전달보다는 100건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평소 거래량이 많았던 강서구와 노원구 역시 저조합니다. 강서구는 지난달 263건을 기록해 전달보다는 100건 이상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1,129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원구 역시 지난해 6월 1,722건을 기록했었는데 지난달엔 355건의 거래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송파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1,134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엔 단 147건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이랑 비교하니까 큰 차이가 보이네요.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이 적으니까 집값이 밀어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서울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평소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건 흐름상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 거래 현황을 찾아봤는데요. 월별 거래가 한두 건 정도 이뤄진 곳이 많았습니다. 좀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 한두 건 거래가 그 단지 시세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거래 자체가 기존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될 매매 거래는 당연히 이 시세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동 이편의 세상 신촌 2단지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를 보면 지난 9일 1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평형은 지난 5월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달 새 1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특히 6월에도 이 단지에선 비슷한 평형이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한 건의 거래가 단지 시세의 기준이 된 겁니다. 또 노원구 상계동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를 보면 지난 5일 전용 면적 59.996제곱미터가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이 지난 5월엔 9억 원에 거래돼 3천만 원이 뜬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단지는 지난달엔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 한 건의 거래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강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화동 마곡 경남 아너스빌은 지난 6월 전용 면적 59.91제곱미터가 8억 2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엔 7억 4,500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면 한 달 새 6천만 원 정도가 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59.91제곱미터는 지난달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결국에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한 달에 한두 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격이 상승했다면 단지 상승을 견인을 한 거고요.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네, 아파트 거래가 당분간 활기를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실입주까지 대기 수요자로서 전세나 월세 사이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3기 신도시에 6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약 6만 세대 이상이 일단 대기 수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부터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일단 거래량이 크게 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 수석 전문위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가격이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상반기처럼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거래가 되는 가격들은 호가로 좀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선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입자 조건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시장 상황이 거래 절벽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 이후 변화될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심리도 시장에 반영돼 올 하반기에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의 매매 거래가 호가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봤고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하며 3,220선도 무너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이 넘어서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2% 하락한 3,215.9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등에 코스피도 3,252.2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7,538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달 들어서만 3조 4천억이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 현대차만이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0.15% 내린 1,042.03포인트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91억 원, 1,014억 원 매도했으며 개인이 2,158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오딘의 성공으로 증권가에서 대형 게임사로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전일 대비 5.36% 상승한 88,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3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급락엔 2만 달러 초반대 형성된 풋옵션 수요, 또 중국발 비트코인 물량 시장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비트코인이 무너지며 이더리움과 리플,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들도 6%가량씩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도 강화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유럽연합은 익명으로 가상자산 지갑을 보유하고 송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속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합니다. 잇따른 수준항보에도 조선업계 2분기 실적 먹구름이 꼈습니다. 후판값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발목이 잡힌 건데요. 실적 부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2분기 연결 기준 8,973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3% 줄어든 3조 7,973억 원, 당기순 손실은 7,221억 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다음 달 실적 발표가 예정된 삼성중공업이 약 1,100억 원, 대우조선해양도 약 18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사 모두 지난해 2분기 대비 적자 전환입니다. 조선업계의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는 원자재인 후판값 상승이 꼽힙니다. 후판은 선박을 건조하는 데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전체 선박 제작 비용의 20%를 차지합니다. 올 상반기 평균 후판값은 톤당 72만 원, 지난해보다 약 12만 원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철강업계는 하반기 후판 공급가를 톤당 115만 원으로 작년에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이제 그거 감안하지 않고 그 가격을 이제 매겨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강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예상 못했고 자체도 물량도 굉장히 적었고 올해는 조금 우리 건조량이 적어가지고 경영수지가 영업수지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의 부진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내년부터, 삼성중공업은 2023년부터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현실 세계의 사물을 컴퓨터 속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스마트 국토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그 현장에 지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의 아바타가 행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다른 아바타들과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된 2021년 스마트 국토 엑스포 현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준비됐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자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행사 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올 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온라인 전시관 덕분이었습니다. 3D로 구현된 온라인 전시관은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선 디지털 트윈 국토가 주인공입니다. 국토를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를 가상화 기술로 연결한 정보 체계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트윈 국토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공간 정보에 대해서 관련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부스가 운영되니까 이제 거리에 제한이 없어져서 외국 바이어분들과의 컨택도 되게 편해졌고요. 전시관은 24시간 가동되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환경이 갖춰진 곳이라면 PC나 모바일로 세계 어디서나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생산자 물가가 8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선 6.4%가 올랐고 작년 11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등 공산품 값이 오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공산품 가격은 0.6% 오르며 1년 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20%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고 특히 5월과 6월엔 증가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7.1% 증가한 27억 1천만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은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출 확대에 힘입어 224.9% 급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호철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중복인 오늘은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내일도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7도, 광주 36도, 부산 31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 되도록 외출을 삼가주시고 외출 시엔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등 강한 햇볕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높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6도, 대전 24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37도, 대전 35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23도, 강릉 2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강릉 2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23도, 대구 24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전주 35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폭염의 기세는 계속 이어져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